그러니까 주부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고수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인내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정말 내 스스로 한번 종목 발굴을 해서 100% 이상의 수익을 내가 한번 먹어보고 싶다. 처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여태까지 탐방을 다녔던 거랑 다르게 하고 나왔을 때 떨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얻었죠. 네. 아, 주식을 이제 이렇게 해야겠구나.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진짜 찾아가거나 주담 통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처도 뭐 있으면 연락하고, 아니, 자기 돈 걸려있는데 그거 못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네네. 네. 초보 투자자들도 충분히 고수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모르시죠? 조문원 대표님. 아세요? 개인적으로 몰라요. 네. 한 번 본 적은 있는데. 한 3년 섭외하면 한 번 나오시겠죠, 뭐. 아, 올해 햇수로 3년째 된다. 아, 근데 멘탈이 진짜 이거는 네. 달라. 저희가 따라할 수 있는 그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제 압구정 교주, 네. 조문원 대표님에 대해서 잠깐 이제 뒷담화를 하고 있었고요. 예,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서 조문원 대표님은 제가 또 연락 올리겠습니다. 이제 햇수로 3년째입니다. 네. 제발 나와주세요. 네. 아, 진짜. 진정한 초고수는 따로 진짜. 있습니다. 네. 완전 고수죠. 필명이 헌터입니다. 헌터. 예. 그 만화 제목이라면서요. 네. 그게 좀 일본 만화라서 그렇긴 한데, 네네네. 제가 워낙에 되게 좋아하는 만화 작가라서. 그래서 검색이 안 되잖아요. 네. 저도 인터넷에 이대호 치면 야구 선수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특종을 써도 이대호가 안타 하나 치면은 다 묻혀버리거든요. 헌터 치면 다 만화만 나오더라고. 네. 유튜브 하시는데. 네네. 유튜버 이제 네네. 시작했습니다. 네. 아니, 저도 그 유튜브를 봤는데 세상 제일 특이한 그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프린트해가지고 A4 용지 이렇게 해갖고 핸드폰으로 찍는 거죠. 이렇게 내려 찍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브리핑하고 계시고. 예. 네. 아, 그거는 혼자 생각하신 아이디어예요? 이제 제가 전업을 하면서 이게 사실 이제 저는 원래 탐방을 주로 좀 많이 다니는 스타일인데 이제 탐방도 사실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분석을 하는데 이제 하루에 제가 그래도 하루 한 개 정도 기업을 좀 보거든요.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다 기억력이 나쁜지 이제 하루 지나면 다 까먹더라고. 내가 막 주식을 할 때도 이거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일주일 전에 분석을 해놨어요.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무슨 뭐 나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올릴까?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분석해놔도 까먹고. 네, 맞아요.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들었던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직장인들은 더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바쁜 와중에. 근데 지금은 이제 전업 투자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전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전업은 이제 제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전업을 완전히 한 거는 2020년? 네. 21년? 그렇죠. 20년도. 20년도? 네네. 그 그러니까 재작년이구나. 네. 팬데믹 상황에서?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또 재수 학원도 운영을 했거든요. 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네네. 학원을 제가 운영을 하고 제가 영어 원장으로서. 그러니까 그러면 학원 강사를 하시다가 차리신 거예요? 그쵸. 네. 예전부터 계속 이 사교육 업계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그럼 잘 나가던 강사? 뭐 그냥 동네에서 잘 나가는? 어디에서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신길 쪽에서도 하고 이 근처에서 했어요. 네. 야, 그러다가 학원 운영까지도 하시고. 네. 근데 왜 접으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그게 재수 학원을 좀 이제 인천에 내려가서 되게 큰 거를 했어요. 기존의 규모보다 훨씬 엄청나게 큰 걸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재수가 약간 좀 트렌드가 이제 아무래도 인강이 좀 많이 발달하니까 애들이 이제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관리해주고 이제 모르는 거 완전히 재수학원이랑 좀 다르거든요. 이게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약간 관리를 좀 해주는 재수학원. 대신 좀 이게 비용이 좀 더 저렴하고. 그거를 이제 코로나 전에. 네, 한 3년간, 2년간 했었죠.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접으신. 네,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좀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할 바면 주식으로 버는 게 더 많으니까. 네. 주식으로 버는 게 더 많아요? 그죠, 훨씬 많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아쉬울 거 없이 접으신. 그쵸,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좀 상황도 상황이었고. 네. 그러면 이제 경제적 자유 정도는 이제 충분히
되시는. 자유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먹고 살만 네. 배당으로 그냥 살만. 네. 아, 그 정도? 그 정도는. 약간 자산 공개하시기는 조금 거시기하죠. 자산은 그렇고 네. 제가 그냥 NH증권에서 그냥 뭐 네. 이렇게 조금 높으면 이제 뭐 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프리미어 회원 뭐 그 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보내주던가요? 증권사에서? 그렇죠. 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데 소고기도 등급 좀 나눠서 뷔페 호텔 뷔페 티켓 정도. 네. 초청해서 막 이렇게 뭐 해주고 하는 정도. 그러면은 이제 증권사가 관리해주는 자산 사이즈 정도는 네. 된다. 뭐 그걸 굳이 보여드려야 돼요. 사실 그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요. 네. 안 보여줘도 굳이 뭐 믿는다고 하는 표현들이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데 어차피 이제 동료 투자자로서 네. 우리가 좀 배울 거는 배우고 뭐 배우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뭐 배우지 말고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은 거니까. 사실 이제 저는 뭐 이제 저도 한 2번 정도 이제 투자 경험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한 이제 8년 차? 그 정도 되거든요. 아, 투자 그렇게 경력 전체가? 그러니까 같이 투자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전업은 한 2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2번의 위기를 겪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자산이 막 늘어나는 게 막 그렇게 이것도 나중에 되면 어차피 또 위기 맞으면 또 가라앉을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 투자 스타일이나 실력을 뭐 제 지인이나 이제 투자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봤으니까. 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제 투자 잘하시는 분들과도 투자 스터디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러면은 제대로 투자를 시작하신 건 8년. 그렇죠. 인데 네. 어떻게 이 안에서 2번의 위기? 그러니까 한 번의 위기는 2020년 팬데믹 상황.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뭐 위기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는 이제 장기 투자자니까 네. 이게 너무 이제 올라갈 때는 사실 느리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떨어질 때 빨리 떨어지고. 떨어질 때는 순식간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그리고 미중무역대? 사실 저는 미중무역대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 당선되고 나서였나? 아니, 그때는 저는 오히려 제가 투자하는 건 되게 그래도 좀 안정적인 되게 종목이라서 오히려 저는 장이 나쁠 때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 성적이. 장이 나쁠 때 좋았는데 이제 미중무역 그때 10월인가 그때는 뭐 그냥 자산이 뭐 그냥 일주일, 2주일 만에 막 마이너스 50% 그냥 뚜두둑 고점에서 내려가니까 그때가 아마 더 그리고 또 처음이었으니까. 네. 대략 그러니까 투자 경력이 이렇게 기신 거는 아닌데 그래도 꽤 이제 자산을 모으신 게 그 약간 자산이 증가하는 이런 뭐 커브라고 해야 되나? 대충 그려주실 수는 있으세요?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뭐 투자했던 종목이나 그런 걸 좀 말씀드리자면 그걸 좀 말씀드려야지 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야지 약간 들으시는 분들도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여기 어쨌든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뭐 저 따라서 뭐 절대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시도를 시작한 게 그 스터디 참여하면서 이제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그때 되게 장이 좋았어요.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그때 아마 처음 시작할 때 막 반도체주 막 엄청 올라가고 건설주가 엄청 올라가고 막 그때였거든요. 뭐 대충 한 2015년. 네, 아마 그때쯤 될 거예요. 삼성전자 랠리 펼치고 막 이럴 때. 15년. 그때 엄청. 그래서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이게 주식이 이렇게 쉽나 했는데 그때 10월 달에 뭐 지금처럼 똑같아요, 거의. 금리 올린다고 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맞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그때 제가 저의 투자 스타일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내가 과연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정말 이게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목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학원은 이제 낮에 시간이 많이 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사실 적어요. 5시간, 6시간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 이제 오후 늦은 시간에 많이 일을 하시고. 저는 막 학원에서 거의 미쳐 있을 때라서 학원에서도 막 자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쨌든 수능률이 다 날아갔을 때 아니 어떻게 1월부터 10월까지 되게 좋았는데 10월에 한 방에 이렇게 다 날아가나.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스터디에서 고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내 스스로 한번 종목 발굴을 해가지고 정말 내 스스로 한번 종목 발굴을 해서 100% 이상의 수익을 내가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종목 가지고 스터디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발굴부터. 네. 그러니까 완전 초장부터. 네. 그게 그래서 정말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네. 막 오전에 막 탐방을 다니고 또 하고 나서 이제 가르치고 또 이제 정리하고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까 그래서 계속 했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처음으로 제 스스로 발굴했던 종목이 그 아직도 제가 이건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그게 백산이거든요. 아. 네. 근데 그 백산을 처음에 좀 발굴하기 좀 웃겼는데 백산은 이거 뭐 화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업종을? 그거는 신발에 그 폴리우레탄 소재 같은 걸 신발 피혁을 만들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내장재도 만들고 피혁이라고 해요. 가장 좋은 건 이제 스웨이드를 걔네가 좀 해요. 아. 그게 굉장히 마진이 좋아요. 네. 백산. 이거 백산수 아닙니다. 백산수 아니고. 네. 네. 좀 이름도 특이해가지고 제가 사실 그걸 만나게 된 것도 제 학생 중에 백산이라고 있었어요. 애가. 이름이? 이름이. 이건 뭐야? 백산. 약간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네네. 듣는 백산이 기분 나쁘겠네. 좀 약간 좀 특이하고 그래서 봤는데 제목가 생각보다 되게 튼튼하고 저는 이제 재물을 가장 먼저 제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 회사 탐방을 갔을 때 이거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가기가 귀찮았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래서 갔는데 가서 그 주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딱 그 여태까지 탐방을 다녔던 거랑 다르게 그 탐방을 하고 나왔을 때 떨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설레는? 네. 이거 주식은 무조건 사야겠다. 그냥 딱 느낌이 왔어요. 네. 그 전에도 탐방을 좀 네, 많이 다녔는데. 근데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그쵸, 네. 예. 근데 그래도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당연히 스터디 좀 하고 가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때 실적이 사실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매출은 늘어나는데 그 영업이익 같은 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회사가 공장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장이 정리하면은 마진이 올라올 거고, 그러면은 이해가 되네. 그리고 그때 이제 중국에서 아디다스랑 나이키가 굉장히 잘 팔린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당연히 잘 팔리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아니까. 네네네. 중국에서 안 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럼 중국에서 아디다스랑 나이키가 그 백산이 제일 매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고 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신발에 되게 강국이더라고. 신발을 만드는데 네, 뭐 몰랐는데 부산, 부산에 유명하죠. 그리고 봤더니 스웨이드라는 게 있는데 그 스웨이드가 마진율이 엄청난 거예요. OP 마진이 30% 이상. 그러면은 여기서 더 늘어나면은 이 회사는 그리고 재무도 일단 너무 안정적이고 부채도 그렇게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 1분기 이상을 한번 그래서 물론 기다려서 더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이제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정말 제 스스로 혼자 발굴해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리포트가 4개월 후인가 5개월 후인가 나오더라고요. 증권사에서. 네. 그게 한 몇 년도쯤이요? 그게 16년도. 16년? 예. 그때 맞아. 백산도 저도 좀 이야기를 좀 주변에서 들었던 것 같고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즈음에 스웨이드 신발을 엄청 샀었거든요. 집에 그 푸마 그 스웨이드 신발군이 있는데 그 똑같은 디자인으로 색깔별로 제가 한 대여섯 개 샀던 기억이 있는데 신발을 살 게 아니라 백산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얻었죠. 주식을 이제 이렇게 해야겠구나. 딱 본인이 했을 때, 내 투자 아이디어 딱 맞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하나의 예고. 예. 그러니까 정보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전 주식은 진짜 정보 우위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보도 잘못 이야기하면은 오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정보 매매 이렇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지식 우위 약간 그거에 가까운 이야기네요. 그거는 내가 발품을 파는 만큼 나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겪어보신 분하고 못 겪어보신 분하고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면 이거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스터디를 하시게 되니까 요때 그러면은 시드머니가 얼마였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때 그래도 아무래도 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있어 1억 이상이었던 거. 한 종목에? 네. 한 종목에? 그때 1억 더 넣었죠. 네. 레버리지. 레버리지도 조금 썼는데 근데 워낙에 그때 제가 그냥 학원을 그때는 잘 나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자금이 좀 있었어요. 약간 현금 흐름이 이제 좋았었던. 너무 좋았어요. 네, 그걸 이제 계속 같이 넣어. 그러니까 월급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원장이니까 계속 넣고 또 이제 떨어졌을 때는 해서 충분히 그 이상을. 요거는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투자 성공 사례.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막 이제 시작이 됐던 거네요. 그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실 좋긴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워낙에 장이 좋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고수들을 보면서 사실 고수라는 게 막 얘기를 해보면 사실 그렇게 뭐 많이 보셨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거를 못 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무슨 차이가 있던가요? 아니면은 열심히 하는 차이가 제일 크지 않을까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너 막연하다고 하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맨날 HTS 켜놓고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건 네. 아니고 이제 주식에 그냥 미쳐 있는 사람들. 예. 어떤 뭐 막 기업 분석 측면에서. 그렇죠. 예. 뭐 그냥 주위에 다니면서 회사 잘 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되나, 뭐가 뭐가 잘 되고 있대.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왜 잘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어떠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향후에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뭐 마켓 사이즈가 이만큼 되는데, 그러면은 경쟁사도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 뭐 처음과 끝이 사실은 그 기업 분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니까. 네. 사실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냥 뭐 도움을 받긴 받는데 어쨌든 저는 주식 투자는 또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게 중요해서 저는 이제 각자 스타일대로 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스터디 모임은 하고 계시고. 네, 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개를. 네. 근데 어디 뭐 전업 투자자들 모여서 있는 이런 사무실에서 같이 하시지는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예. 막 일반 그냥 스터디에 들어간 것도 있고. 네. 그냥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로 그러면 이제 집에서. 그쵸, 저는 이제. 예. 집에서 전업이니까. 전업으로 그냥 거기서 하고 스터디 모임 있을 때만 네, 같이 하고. 이제 하는. 근데 이게 사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또 좋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쵸. 처음에 네. 고수분들을 보면서 이제 배우셨던 것처럼.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분들한테 좋은 또 영향을 주고 계시는 위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오늘 동생분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네. 동생분들이 또 와 계시기 때문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Y스트릿 어떤 환경에서 촬영하는지 보고 싶으시다고 오셔서 이제 대실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걸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스터디 모임은 어떻게 굴러가나? 그리고 이제 자산 사이즈가 이제 막 10몇억, 또 몇십억,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모여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나? 어떻게 투자를 하나? 그런 환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정보 우위의 게임인데, 자신이 제일 잘하는 분야에서 먼저 자신이 제일 잘하는 분야? 거기를 먼저 그런 기업이나 섹터를 먼저 분석을 하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초보 투자 작년에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네. 근데 초보 투자자들도 충분히 고수를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초보가 고수를 이길 수 있다. 초보가 고수를 이길 수 있다. 예. 어떻게요? 이제 만약에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그럼 막 거의 대부분이 아마 반도체 막 이런 걸 살 거예요. 누가 들으니까 뭐 맨날 방송에 나오니까 좋대. 그냥 좋다더라. 내가 봐도 삼성전자 뭐 잘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말이 그렇지만 그냥 죽창 들고 가서 총칼이 있는 세력한테 죽창 들고 가서 덤비는 저는 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게 이제 어쨌든 정보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네. 회사가 만약에 잘 된다고 치면 회사 임원이랑 회사 관계자들이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애널리스트한테 이제 알겠죠. 그럼 그 다음에 시장 관계자가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저는 여기 있잖아요. 맨 끝에. 예. 근데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팔 텐데 저는 그럼 벌써 늦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거든요. 충분히 근데 자기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뭐 그게 반도체나 뭐 이런 데면 더 좋겠지만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여기에 있는 사람의 정보만큼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제가 투자를 어쨌든 정말 인생 종목으로 성공했던 게 이제 좀 여기서 종목을 말하는 건 그렇지만 이제 뭐 현명한 투자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을 투자해서 정말 지금까지 거의 이제 큰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그 몇 년째
투자 중 거의 초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아마 제가 이제 뭐 스터디나 이런 데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을 투자를 잘 해서 아마 알려졌어요. 먼저 또 사교육 쪽을 네, 이제 그쵸. 운영을 하셨었으니까 특히나 그 산업을 잘 아시니까. 그렇죠. 예. 아.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메가스터디 교육을 어쨌든 그 완전히 바닥일 때 제가 샀는데 예. 얼마나 사실 그 교육 섹터를 아무도 안 보잖아요. 지금도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사실 지금 네. 사교육이 되겠어? 또 무슨 그쵸. 뭐 학원이 되겠어? 막 이렇게 네. 하는 분들 많잖아요. 뭐 애들이 인구도 줄고 네. 애들도 줄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 그래서 투자할 때 그런 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를 보는 건데 이 미래 가치에 거의 미쳐 있는 사람들한테 네. 지금 누가 봐도 미래가 줄어드는 게 거의 확연한데 그렇죠. 아 이거를 해서 근데 지금 수익률을 보면 사실 넷플릭스보다도 훨씬 위고 3년간 거의 테슬라급이에요. 많이 올랐죠. 네. 하다가. 예. 왜 자신이 분야에서 있는 게 성공할 수 있냐면은 그만큼 안 보는 것도 일단 운이었지만 네. 실적이 잘 나와도 안 봐요. 여기는. 그냥 한 분기 어쩌다 잘 나온 네. 거겠지, 막 이렇게. 그리고 애초에 이제 장기 투자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저는 우리나라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기 투자도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자산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마이너스 50% 한 두 번 맞는데 네. 이렇게 오른 주식도.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사교육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사교육에서 10년 이상을 현역에서 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사교육이 돌아가는 걸 잘 알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그리고 정부 정책도 잘 알고. 그리고 이 시장이 어디가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수능 문제가 올해 되게 어려웠네.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돼서 이 과목을 애들이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네. 그 지금은 예를 들자면은 뭐 문과 이과도 막 지금 통합해서 막 정말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애들만 힘들게. 그럼 당연히 사교육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사실 인구는 그렇게 10년 동안은 줄진 않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거를 다 제가 변화를 제일 많이 알고 여기서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딱 이 회사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분석을 했는데 이 회사는 그럼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지금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충분히 싼데 지금 안전마진 이하의 가격인데 왜냐면 그때 당시 메가스터디 워낙에 부채가 없고 기업이 워낙에 탄탄해요. 돈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채는 거의 없고 빌딩 부동산만 또 다 요지 막 대치동 이런 데만 있어가지고 네. 빌딩만 해도 시가로 하면 2,50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시총이 2,000억 미치였을 거예요. 1,800억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배팅을 해볼 만하다. 왜냐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회사가 이 사람들의 오해가 너무 극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정부 우위에 있잖아요. 네. 좀 말을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그럼 제가 먼저 알고 애널리스트 알고 그다음에 시장 관계자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기는 확률은 너무나 높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제가 핵심. 초보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발굴하더라도 자기가 제일 아는 그쵸. 분야부터 하는 게 유리하다. 네. 아니면은 제일 호기심 있는 거. 네. 맞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을 엄청 맛집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삼겹살에 대해서 완전히 막 맛집을 다 가봤어요. 막 전국에 있는데 맛집은 다 가봤어. 그래서 먹어보면 알아요. 네. 딱. 그 정도 실력이에요. A라는 그 삼겹살집이고 B라는 삼겹살집이 있는데 똑같이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완전 도사예요. 삼겹살에 대해서. 똑같이 10,000원에 팔고 있지만 얘 딱 먹어보니까 고기 질이 좋아요. 근데 뭐 밑반찬이랑 뭐 봤을 때 인테리어는 좀 허름한데 이거는 진짜 여기서 10,000원에 먹는 거는 누가 와도 이거는 싼 거다. 그리고 이제 B라는 집에 갑니다. B라는 집도 10,000원에 팔고 있지만 밑반찬도 막 화려해요. 인테리어 화려하고 맛있어요. 근데 고기가 딱 먹어봤더니 이거는 딱 봐도 누가 봐도 아니에요. 제가 먹었을 때. 그 도사가 먹었을 때는. 그럼 이 사람은 A라는 B라는 기업이 똑같이 10,000원에 팔고 있지만 분간할 수 있죠. 그렇죠. 먹자마자 밸류에이션이 되잖아요. 사실 그게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삼겹살 밸류에이션. 네.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보듯이 기업을 볼 수 있어야. 그렇죠. 기업을 비교할 수 있어야. 네. 맞습니다. 참고로 그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님, 저희가 섭외하려다가 까였습니다. 어디 10만 어디 그래요? 와이스트리 듣보 이렇게 해서
워낙에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워낙 훌륭하신 분이어서 저희가 한번 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손주은 회장님이 저도 같이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촌철살인. 그렇죠. 예,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고. 해안이 뛰어나신 분이라서.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가스터디가 코스닥 시총 1위였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기업 분할하기 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때가 2조였습니다. 2조. 10년 전에 2조. 시가총액이? 네, 2조가 넘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도 장투를 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 와, 대단하십니다. 물론 요거는 그냥 본인의 하나 이제 스토리 있는 거고, 여기서 감안해서 말씀하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언제 팔지 모릅니다. 예, 언제 팔지는.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그렇게 잘 아는 기업이고 올해 투자를 하는데도 고점 대비 막 마이너스 50% 되는데 있다. 네. 잠깐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이게 시장 상황일 수도 있고 거의 그거는 기업의 위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집중 투자를 하면은 일단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 일단 거의 정신병 걸리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근데 워렌 버핏이 어쨌든 투자 대가가 말을 해주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답안지를 사실 따라가면 되거든요. 답안지를 주시기 때문에. 네. 애초에 말을 했어요. 마이너스 50% 맞으니까 네. 폭락해도 견딜 자신 있으면 주식하라고. 아. 저는 그때 그 말에서 이 말이 맞긴 맞구나.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순식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다들 코로나 때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제 그러면 주식이 떨어질 때를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초보 투자자들한테 저도 물론 이제 마음 수양이 다 안 됐지만 저도 떨어지면 같이 힘들긴 힘들어요. 그럼요. 네. 모든 사람 다 힘든데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이 떨어질 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떨어질 때가 가장 중요하다? 그때 이제 뭐 돈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은 그때의 마음가짐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식이 떨어질 때 우리가 이제 불안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집중 투자를 하면은 마이너스 10%까지는 괜찮아요. 마이너스 15%?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극심한 이제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치, 이거 복구하려면. 이게 내가 분석을 한 게 틀린 건가? 시장이 옳다는데 내가 틀린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또 마침 그때 이제 시장에 뭐 금리 내려간다는 뉴스도 나올 뿐더러 안 좋은 뉴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안 좋은 뉴스만 들려요. 사실 그럴 때는. 그럼 회사 이거 내 생각과 다르게 가는 거 아니야? 그쵸. 또 주가 떨어지니까 다 안 좋은 것만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주식이 좀 웃긴 거는 사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게 비싸 보이고 오르면 오를수록 그 주식이 싸 보여요.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게 사람의 심리를 완전 이게 건드리는 거죠. 매일 보면서. 저희는 어쨌든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주식이 이제 마이너스 20% 떨어지면 이제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선택은 제가 봤을 때 3개예요, 어쨌든. 주식을 판다. 근데 만약에 팔아서 그 회사가 정말 더 망해가면은 진짜 그거는 차라리 나은 거죠. 손절한 게. 그만큼을 건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주식이 이제 더 산다. 추가 매수한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올랐을 때 이제 행복한 거죠. 아니면,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건 사실은 이거다. 제일 불행한 거는 이제 떨어졌는데 손절했는데 그 주식이 쭉 올라가는 거. 그게 진짜 제일 힘든 거고, 어쨌든. 그렇죠. 판다, 산다, 그 다음에 그냥 기다린다. 요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결정할 때 불안한데, 저는 그 불안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기업의 정보와 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기업의 정보와 지식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고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면은 그 3가지를 어쨌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정말로 큰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은 리스크를 뭐 이렇게 당연히 빠져나올 수 있거나.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님의 책을 꼭 읽으라고 저는 권하거든요. 사실 뭐 10척으로 막 100척을 이겼잖아요. 이순신 장군님께서.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 전략이 이순신 장군이 모든 그 정보를 모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살, 적의 동태, 그 다음에 날씨, 기후, 막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해서 만약에 주식이 떨어졌을 때 정말 그 모든 그 기업에 대해서 모든 걸 다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진짜 찾아가거나 주담 통화 당연히 해야 되고 회사 찾아가고 그 다음에 거래처도 뭐 있으면 연락하고 아니 자기 돈 걸려있는데 그거 못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모든 기사를 다 찾아보고 다시 모든 내가 생각했던 리스크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거예요.
잠깐 옆으로 세면은 그 이순신 관련 책은 꼭 읽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순신이 있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그 책이 제일 좋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 아는 사람이 쓴 책이라. 아, 네. 그 책, 그 책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명량 영화 딱 나왔을 때 이게 미리 준비하셨던 책인데 출간한 게 명량 영화 천만 터졌을 때랑 딱 겹친 거예요. 그게 운이죠. 그 대박이 났습니다. 그게 운이죠. 예. 아, 그분 저기 은행연합회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네네. 은퇴하고 제주도 가셨거든요. 네. 아, 한번 연락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오랜만에. 근데 여기서 약간 저는 궁금한 게 최대한 많이 그 기업의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네. 건데 그게 기업이 확실히 돌아선다, 좋아진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버틸 텐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트로도 나타날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시장 영향, 대외 경제 영향으로 그냥 이렇게 잠깐 떨어지는 거는 또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사람 말라 죽인다고 슬슬슬슬슬슬슬 이렇게 흘러내리는 주가들 있잖아요. 네. 약간 그거는 좀 원인부터 좀 다르지 않나요? 만약에 그게 이 기업과 관련이 없으면은 시장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미중무역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 어차피 다 빠져. 왜냐면 그 다 펀드 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기업은 더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마존의 제 베조스 그 주주서한에 보면은 네. 그 아마존의 닷컴 버블 때 주가가 아마 $120였어요. 네. 그때 $120였는데 그때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4인가 뭐 $6까지 내려갑니다. 맞아요. 근데 그 회사의 내부 가치는 실제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은 더 많아지고 재무 더 좋아지고 고객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기다림이 없는데 네. 인내심이 없는 시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6개월도 제가 봤을 때 장기 투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인내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인내가 사실 중요한 건데 저도 뭐 힘들어요. 당연히 빨리 오르면 좋죠. 누구나 막 당장 사가지고. 그렇죠. 당장 상한가 맞고 싶죠. 네. 뭐.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운이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기업의 가치가 좋아지면은 시장이 나빠졌을 때 뭐 자금이 있으면 당연히 더 사면은 저는 더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결국에 아마존처럼 더 $120 이상의 훨씬 더 지금 이상의 주가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어쨌든 기업이 주가 가치를 반영한다는 그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 저는 시장 가치에는 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 그거는 뭐 더 철저히 분석을 해서 견디시라는 말밖에 못 드릴 것 같네요. 이게 사실 인내심은 사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기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서 어떻게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힘들긴 힘듭니다.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전 B형인데. 아, B형이세요? B형은 MBTI는? 그건 제가 안 해봐가지고. 저는 요즘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사람의 성향하고 좀 이어지더라고요. 성격 정말 급하고 막 못 참고 하루 지나가는 걸 막 분단위로 막 신경 쓰고 이런 분들한테 장기 투자하라고 해봐야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성향하고도 맞는 맞습니다. 거라. 그거는 사실 못 고쳐요. 그래서 저는 모든 투자 스타일을 다 존경해요. 뭐 단타도 존경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뭐 투자 투기도 저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돈 벌면 장땡이지 뭐 우리가 뭐 철학자도 아니고 투자 투기를 뭐 구별해서 그냥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공이 정말 쌓이면은 기업을 보는 가치가 쌓이면은 결국에 저는 장기적으로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 같은 데를 봐도 되게 정말 단기간에 막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막 바이오로 막 그렇게 예전에 그러셨던 분도 계시고 근데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자산이 저 형은 분명히 더 잘하는데 더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러신 분들 확실히 더 잘 되더라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좀 뭐 1년 안 좋아도 그 다음에 더 좋은 수익률을 얻거나.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뭐 테마주라든지 이런 거로 올라서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갈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결국에 실력에 수렴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그 사연 같은 거 오는 분들 그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그래요. 남들은 막 사상 최고 계좌라고 하고 막 급등주 한두 개 맞아가지고 막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내 거는 되게 잔잔하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 사실 뭐 울면서 견디는 수밖에 공부를 어떤 분들은 이제 이를 악물고 견딘다 이런 분들도 있고 혹시 약간 투자 스타일이 집중 투자 스타일이세요? 좀 분산 투자 스타일이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집중 투자 스타일을 권해요. 여러 가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 이제 직장인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만약에 직장인이고 애가 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자유 시간이 1시간도 거의 없거든요. 힘들죠. 또 퇴근하면 몸은 그냥 다 그냥 힘들어. 아니 K 드라마도 봐야 되고
K-드라마도 봐야 되지. 네네네. 뭐 볼 거 많잖아요. 네네네. 자기 헬스 좋아하면 헬스도 해야 되지. 취미생활 해야 되지. 근데 저는 그래서 직장인이 어떻게 나는 10개 종목 이상은 왜냐면 실적이 나오면 하루 한 종목만 봐도 그쵸. 하루가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죠. 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 5개인데 5개는 뭐 좀 그래도 7개, 최대한 10개는 넘어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뭐 7, 8개 정도만 해도 분산 투자기는 한데 뭐 자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보니까 막 엄청 많이 사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보면은 진짜. 저기 계세요. 지금 좀 줄여서 50개. 근데 이게 사실 올라갈 때는 집중 투자가 빨리 올라간다. 네. 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아닌가요? 집중 투자가 빨리 올라간다? 네. 예를 들어 뭐 잘 됐을 때의 경우기는 하지만 약간 좀 레버리지도 쓰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더 진다라는 뜻이겠죠. 뭐 안 될 때는 더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뭐 수익률이 올라갈 땐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헌터님은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 한 몇 개나 돼요? 현재 기준으로? 저는 이제 집중 투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의 한 2개? 예, 그리고 좀 한 3개? 네. 근데 저도 종목을 많이 사긴 많이 사요. 왜냐면 저도 아무래도 전업이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막 이거저거 공부하다가 이제 사는데 그냥 그게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포트나의 비중 크게 차지하는 건 2, 3개. 네. 그 나머지들은 조금씩. 네. 그런 식으로. 혹시 대주주 양도세? 그래서 좀 엄청나게 짜증이 나가지고 네, 며칠 전에 좀 그러니까 무조건 팔아야 이득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 연말 전에 좀 줄여 놓으셨다가 수익이 진짜로 그 매매가 완전 꼬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1월에 다시 채워 넣고. 네, 그렇죠. 맞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1월 6일 목요일에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이 2% 이상 이제 급락하는 날 찍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네. 그러게. 아니 또 이게 전업 하시는 저도 분들은 욕하면서 일어나요. 똑같이. 쌍욕하면서. 미국장 빠졌을 때 막. 네. 또 시간이 많으면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스타일은 그냥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주식에 가면은 뭐 남의 주식에 가면은 저도 부럽긴 한데 내 주식도 저렇게 가면 좋은데 뭐 제 역량이 그건데 뭐 어떡하겠어요. 저는 그냥 포기를 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에서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데 뭐 당연히 이제 집중 투자니까 짜증이 나죠. 회전이나 이런 거 많지는 않으시고요. 저는 그렇게 매매를 막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단타도 요즘에 많이 하긴 해요. 네. 원래 공부를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전업 투자는 할 게 모르겠어요. 시간 많아져서. 네. 시간이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매매를 좀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전업 투자를 하니까. 오히려 그 모니터를 저는 잘 안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뭐 계속 보게 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네. 집에 약간 모니터도 많이 좀 달아놓으셨어요? 아니 모니터는 한 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는 약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냥 노트북 한 대 가지고만 하기도 하고 지나고 나서 보면은 본인이 장기 투자했던 거랑 약간 단타를 했던 거랑 수익률이 좀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장기 투자가 훨씬 좋더라고요, 훨씬. 그래서 이걸 어쨌든 무의미한 건데 또 사람은 이제 단기적이라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정보가 너무 많은 것도 저는 사실 지금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노이즈가 많죠, 노이즈가. 아마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좀 안 좋으면은 제가 봤을 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럴 거예요. 오히려 증권사 막 지점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안 좋기도 해요.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이거 좋다고 들으면 또 저거 좋아 보이고. 그럼 일주일에 예전에 했던 종목은 까먹고 그러니까 제반 또 좋아 보이고. 제반 비용만 엄청나게 들고 막. 최신 정보가 제일 좋아 보인다는 게 그 심리에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일 잘 아는 분야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뭐 하다 보니까 제일 좀 좋아하는 섹터라든지 내가 이 섹터만큼은 딴 사람보다 좀 더 전문성이 있다. 뭐 아까 사교육 조금 알고. 또 주식투자를 되게 또 쉽게 하는 거는 사실 학생들을 보면 되거든요. 학생들한테 유행이 딱 돌면은 그 주식은 제가 봤을 때 거의 100% 가요. MZ세대보다도 더 연령이 낮은? 아니요, 그쵸. MZ세대 10대들 거의. 왜냐면 놀스페이스 그랬죠. JYP 트와이스 그랬죠. 메가스터디 그랬죠. 너무나 많아요. FNF는 좀 뭐 틀리지만 그래도 디스커버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유행이 시작되면 필라도 있었구나. 필라도 있었고. 몇 년 전에. 진짜
그러니까 주부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고수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학생들이 뭐 사는지 보면 돼요. 사실 저는 좀 엔터주에도 관심이 많고, 예. 오늘은 아마 많이 떨어졌던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터주는 일단은 좋아 보이는 거는 성장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방탄이라는 그 그룹들이 완전히 그 케이팝을 갈아치웠기 때문에, 일단은 케이팝이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동 착취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 애들을 길러내는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흉내를 일단은 불가능해요. 연습생 구조. 그렇죠. 연습생. 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블랙핑크가 굉장히 뭐 단기간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걔네는 거의 7년, 5년 거의 동안 뭐 초등학생 시절부터 네. 연습생 시절로 해서 자기 인생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뭐 피겨 5년 스케이팅 동안. 선수처럼. 네. 그리고 그 5년 동안을 어떤 시스템에 월말에 떨어뜨리는 진짜 잔인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학교로 돌아가면은 정말 폐인돼서 돌아가요. 할 게 없으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해놨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걔네는 정말 목숨 걸고 살아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진짜 수능 의대 가기보다 더 힘들거든요. 수준이. 확률로 보면 그렇죠. 네. 확률로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스템은 어느 나라에서도 사실 흉내내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건데 뭐 이제 작년에는 저는 이제 또 말을 하자면은 저는 이제 YG를 좀 투자를 해가지고 네. 예, YG가 엔터주 중에서는 제일 못 오르지 않았나요? 그쵸, 제일 못 오랐죠. 네. 왜 하필 YG입니까? 그러니까 저 이제 불핑 좋아하시나요? 불핑? 좋아하는데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밸류를 많이 따지잖아요. 시총이 제일 낮고 지금. 근데 그것도 있었는데 일단 사실 제일 사고 싶은 거는 방탄이긴 했어요. 근데 방탄은 하이브. 이제 조금 하이브가 조금 제 생각에는 이제 방탄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기 투자하는 종목을 좀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이 종목 얘기는 그냥 걸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틀린 거잖아요. 네. 틀린 거잖아요 지금. 하이브는 뭐 쭉쭉 잘 나가고 있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근데 그래도 YG 제가 투자했을 때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시총 5천억대였거든요. 지금 그때, 1조 좀 넘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단기간 올랐었는데 근데 제가 봐서 저도 이제 YG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잖아요. 개판이고. 약국. 네. YG가 약국의 약자라고. 네, 그렇죠. 예. 마약하고. 뭐 괜히 그쪽 네. 팬 들으시면 안 되는데. 예. 근데 팬들도 회사는 싫어해요. 왜냐면 컴백을 잘 안 시키기 때문에. 그때 하여간 SM은 제가 좀 놓쳤고, 네. SM 놓친 게 제일 좀 안타까운데, 그 YG를 어쨌든 공부할 때,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막상 들여다 보니까 또 산업 현황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니까 중국 사드 때문에 중국도 못 나갔어. 근데 또 일본이랑 한일 전쟁으로 또 싸워가지고, 한일 무역으로 싸워가지고 일본도 못 나가. 거기다 코로나야. 예. 그럼 이보다 더 나빠질 상황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네네네. 더 나빠질 상황은 사실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는 점점 너무나 많이 말도 안 되게 유튜브는 막 거의 지금 7천만 수준이거든요. 네. 7천만 넘었어요. 네. 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7천만이면 그 블랙핑크 네, 그쵸.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네. 네. 웬만한 국가더라고요. 국가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돈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 회사의 재물을 보니까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재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엄청나게 깔끔해요. 네. 부채도 거의 없고, 그리고 부동산도 보니까 막 부동산도 또 2,500억 많죠. 있고. 그럼 그때 따졌을 때, 아니 블랙핑크, 빅뱅이랑 뭐 이런 음악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그러면은 자산을 빼면 2,500억이면은 블랙핑크가 2,500억이라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요거는 현재 진행형인. 네, 현재 진행형인데. 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만. 네.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해 주신 게 진짜 학생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네, 게. 학생들을 잘 봐. 그러니까 원체 학생들하고 계속 이제 교류를 하셨던 그렇죠. 뭐 강사, 또 학원 원장님 입장이었으니까 볼 수 있었겠지만 확실히 어린 친구들이 유행에 민감하고 그렇죠. 세상의 변화를 가장 빨리 보고 있고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주체들이다 보니까 그 투자 아이디어. 더 웃긴 거는 돈은 엄마 아버지들이 쓰잖아요. 거기서 나오죠. 네. 그거 사달라는데 안 사줄 수 있습니까? 자녀가 사달라는데 안 살 수 있어요? 더 좋은 거 사주면 사줬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네. 애들 장난감을 절대 안 사주더라고. 슈퍼겜인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테슬라 주식 한 주. 그 뭐죠 뭐 하스브론가 뭐 미국 장난감 회사 이름 뭐죠? 헤즈브론이야? 하여튼 그런 회사 장난감을 안 사주고 장난감 회사 주식을 한 주 사주는 거야. 그 애들은 모르니까 요즘에는 다 전자증권이잖아. 종이에다 써서 주는 거야. 이게 테슬라 한 주다.
그 애들이 이제 그거 받고 처음엔 이렇게 그 유명한 분 있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그분. 아무튼 추가적으로 뭐 학생들의 어떤 유행 이런 거 보고 계시는 거 좀 여쭤봐도 될 만한 거 있을까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뭐 학생들을 교류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예. 근데 그냥 저는 자녀분들이 돈을 어디다가 많이 쓰는지를 좀 보시면은 사실 로블록스 같은 것도 그랬잖아요. 뭐 애들 다 초딩들 다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저희 애들도 한창 이제 로블록스, 네. 제페토 요걸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눈여겨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시각으로는 이게 메타버스 이게 되겠어? 막 이러고는 있는데 확실히 벌써부터 청소년들은 메타버스에서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엄마, 아버지 돈을. 아까 책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혹시 막 권장 도서 막 이런 거 있어요? 아, 네. 권장 도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 원래 책을 되게 좋아해요. 네. 엄청 좋아하는 편이고 원래 전 문과라서 영문과라서 그러니까 책을 제가 뭐 좀 잘한 것 같지만 제가 책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책을 많이 읽는데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제가 도서관에서도 상도 받았고 문화상품권 주더라고요. 책 많이 읽은 사람을. 아, 예. 책 많이 렌트해 간 사람. 그래서 아무래도 또 시간이 많으니까 책을 좀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백수인 줄 알고 막.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진짜 서가 있는 책들은 다 거의 빌려다 봤어요. 빌려다 보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옛날 고전 유명한 책들이 있잖아요. 네. 고전 책들. 네. 근데 그 책들이 좋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책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너무 옛날에 써진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게 되면은 너무 싼 주식만 찾게 되거든요. 그 현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 책이 60년대, 70년대 나온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네. 네. 근데 그게 너무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저는 맞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책들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1년만 지나도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상은 변해들이되 사실 워렌 버핏 아저씨도 많이 변한 거거든요. 애플 주식을 그렇죠. 지금 사면서. 뭐 애플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옛날에 코카콜라 막 이런 것만 사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워렌 버핏은 제가 봤을 때 안전마진하고 그 미스터 마켓 개념만 빼고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버린 것 같아요. 그 벤자민 그레임의 그거는 그냥 그 두 가지만 가져가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점점 이제 아무래도 주식은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봐야 되니까 네. 저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세 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로 투 원이고 제로 투 원. 예. 두 번째는 그 크래프톤 웨이라고 그 크래프톤에서 만든 책이 있어요. 그 지금 상장사, 네, 상장사. 크래프톤 게임사. 그거는 정말 그 두 책은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성장 주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나중에 봤을 때 이게 아름다운 그래프처럼 보이지 네. 이게 완전히 이거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 속에서는. 근데 정말 그 책을 보면 그냥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성장성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인내를 해가지고 빵 터진 거구나. 단순히 그냥 대박을 친 게 아니구나. 엄청나게 고생을 10년 동안 하신 거거든요. 10년 넘게. 네네네. 정말 자기 재산을 몰빵하면서 거의 다 잃을 뻔한 기회까지 있으면서. 그래서 그 두 책을 꼭, 보시라고. 요거는 약간 성장성도 볼 수 있고 약간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그 일론 머스크의 네. 그 미래의 설계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머스크가 직접 쓴 거예요? 직접 쓴 거 아니고 거의 제일 유일한 거의 자서전 책 같은 거라서. 뭐 물론 이런 건 다 이제 그 대필 작가들. 네. 본인은 옆에서 이게 떠들어주고. 근데 그 책은 그나마 좀 되게 현실적으로 옛날에 써진 책인데 그 세 책을 꼭 보면서 성장성이라는 게 이런 거고.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네. 그때도 유명하기는 유명했을 거예요. 그쵸. 뭐 페이팔 시절이나 이때부터 뭐 원체 유명했으니까. 그 세 책을 보시면 반드시 제가 봤을 때 성장성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공교롭게 세 책을 제가 다 못 봤습니다. 네. 반드시 제가 강추드립니다. 반드시 읽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책을 읽는 건 다 좋은데 아까 기업 분석을 한참 전에 했던 것도 나중에 생각이 안 난다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막 책 많이 읽는 분들한테 항상 여쭤봐요. 그 책 내용이 혹시 다 기억이 나시냐. 심지어 책을 쓰신 분들한테도 근데 어차피 다 기억을 잘 못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 좀 메모를 해놓거나 아니면 책갈피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나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투자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가. 아까 잠깐 인지 부조화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그잖아요. 내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른 거. 그렇죠. 정말 버핏
뭐 버핏 직접 쓴 책은 그렇죠. 없습니다만 버핏 관련된 책 엄청 읽고 막 벤그레이엄 공부하고 했는데도 막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안 돼요. 그 간극을 어떻게 좀 좁혀야 되잖아요. 내가 책을 읽은 것과 실제 투자해서 성공하도록.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다고 당연히 성공하는 건 아니고 그 책의 마인드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서 느끼는 그런 내용처럼 우리가 드라마에 빠지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 내가 저 상황에 있으면은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할까? 저런 어떤 상황을 선택했을까? 뭐 최근에 뭐가 더 이슈 영화를 봤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어쨌든 거기에 이제 몰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처럼 분명히 힘들었구나.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네. 그냥 그것만 좀 얻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드라마에 몰입하듯이. 네, 그렇죠. 주인공의 나를 대입하듯이. 당연히 그거를 그거를 뭐 수학의 정석도 아니고 이렇게 막 실전에서 써먹기는, 그래서 제가 옛날 책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아마 그렇게 투자를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헤지펀드들이. 뭐 싼 거 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걔네가 기다려주지도 않고. 네네네. 그러면서 저희한테 막 기다리라는 거 너무 모순인데, 어쨌든 성장성이 일어나는, 저희가 주식을 찾는데 그건 어쨌든 별개로 하는데, 그런 마인드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요 대책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주인공에 대입하듯이.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 오늘 근데 뭐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근데 제가 말은 다 거의 다. 한번 줘보세요. 네. 제가 준비를 하셨는데 이거 못 여쭤보면 이제 실례니까. 네. 빠뜨린 거 없나?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 그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밸류에이션? 네. 잠깐만요.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이면지를 쓰셨네. 아니, 이렇게 자산이 많으시다면서 이면지를 여기 SM, JYP, YG 다 비교. 그거는 네. 상대 비교 다 하신 거. 네. 오, NCT, 뭐 있고. 요 이면지가 더 좋은데요? 그래요? 네. 밸류에이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퍼의 망상에서 벗어나자. 퍼의 망령에서 벗어나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PER인데, 그죠? 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할 때 뭐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회계도 모르고 퍼도 모르고. 근데 퍼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한 게 있어? 그럼 순이익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모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은 다 퍼로 기준이 돼 있잖아요. 제일 빠르고 제일 쉽고. 네. 뭐 이거는 평균적으로 퍼 10을 받으니까, 퍼 15를 받으니까 퍼 10이면은 지금 주가는 싸다. 저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하고, 네. 이거는 사실 제 생각이 아니고 저도 책을 읽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퍼라는 거는 기업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주식이라는 기업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그렇죠. 할인한 가격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듣고 머리가 약간 좀 이제 충격을 좀 받았어요. 난 여태까지 퍼로만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회계적으로 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공부를 해보시고, 어쨌든 그 단지 그 순이익만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 회사의 정말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또 제프 베조스 또 그 주주 서한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서도 근데 제프 베조스가 헤지펀드 출신이에요. 원래 헤지펀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설명을 너무나 쉽게 해놨습니다. 아마존도 이제 투자자로서 뭐 이렇게 시작을 주주 서한을 이제 보냈는데, 아니 버핏의 주주 서한 읽는 분들은 많이 봤어도 제프 베이조스 주주 서한 읽는 분은 거의 보기 힘든데. 그 책이 모아진 게 있어요. 그래요? 네, 되게. 사실 저는 숨겨진 책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진짜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그런지 설명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그 순이익이라는 거는 오히려 그 기업의 가치도 있긴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영업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사실 그거를 조절하면 오히려 순이익 같은 거는 조절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영업 현금 흐름 같은 거는 이제 더 어려운데, 순이익은 사실 계산이 그래도 쉽거든요. 막 판가비 계산하고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영업현금은 1년 가치로 좀 보면 좋은데, 이제 어쨌든 손정희도 똑같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손정희도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 세 분이 다 똑같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뭐 퍼가, 이건 퍼 10이야. 이거는 예전부터 퍼 15를 받았어. 그럼 얘는 퍼 15를 받을 수 있어. 그건 너무나 진짜 순진한 생각이에요. 너무 단편적이죠. 네. 그러니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거기에 많이 휘둘릴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냥 모든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거의 다 퍼로 밸류에이션을 해놔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EPS, PER은 되게 쉬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손익계산서는 빨리 열어봐도 현금흐름표를 많이들 안 보실 거예요. 네. 근데 뭐 다른 이제 투자의 대가들도 마찬가지고 강방천 회장님도 최근에 쓰신 책에서 나는 손익계산서보다 현금흐름표를 가장 먼저 본다. 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이제 가장 중시하시기는 하는데 아마 재무제표에 담겨 있는 그 4가지 중에 중요한 하나가 현금흐름표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이 어쨌든 작년보다 점점 늘어나면은 이 회사에는 어쨌든 더 잘 그렇죠. 되고 있다는 거니까. 본업을 가지고 네. 그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특히 이거는 또 미래의 걸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래는 이제 예측을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이제 안정적인 회사는 이제 예측이 쉬워요, 사실은. 재무가 가장 안정적. 그러니까 일단 초보분들은 더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정적이었던 기업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지 미래가 더 예측이 쉽기 때문에 과거가 들쭉날쭉한데 미래가 이렇게 제 생각과 맞을 거라는 거는 더 예측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가 좀 안정적이고 부채도 좀 없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잘 예측하면서 이제 현금 흐름이 과연 얼마큼 늘어나고 있는가. 예. 그거를 뭐 여러 회계책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말인 즉슨 기존의 어떤 재무적인 안정성에다가 이 회사의 어떤 영업력, 영업 네. 가치, 뭐 브랜드가 됐든 아니면 뭐 어디 뭐 블랙핑크처럼 뮤지션이 됐든 네. 약간 그거를 기초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읽히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펄을 너무 그렇게 신경 쓰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게 일단 제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그 사이클 타는 회사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전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게 사실은 진짜로 수주업인데 아니 걔네를 퍼로 따진다는 게 저는 진짜 그거는 그리고 아니 건설사를 왜 퍼 뭐 사다? 아니 그걸 무슨 기준에서 건설사를 왜 퍼로 따지는지 저는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그건 진짜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하고 예 그건 좀 다른 밸류에이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말 나온 김에 뭐 건설도 마찬가지고 뭐 시클리컬 주식들 약간 그거 위주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뭐 PBR로 보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전년 대비 성장률만 네. 보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그런 쪽은 그럼 투자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좋게 끝났던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투자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때 또 건설이 되게 엄청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건설이 막 그때도 뭐 건설 붐인다 그래서 그 유진 기업이랑 그 여기서 좀 말씀드려도 되나 싶은데 한신공영 뭐 했는데 제가 그때 한신공영이 가장 대표적인 그 가치 투자자들의 무덤이죠. 진짜 웃긴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저는 좀 수급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주식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어쨌든 걔네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주기 때문에. 근데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어쨌든 그거에 따라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뉴스가 제가 바라던 뉴스가 나왔어요. 네. 아, 그럼 더 가겠지. 거기서부터 추락입니다. 그러니까 재료 노출.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가치주들의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주식을 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 야, 여기서 너무 공감이 되는데. 그 주식을 살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참 이게 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는 그 펀더멘탈만큼 주가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어떻게 보면 좀 출발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가치 투자자들이 다 거기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호재가 나와도 윗골이 달고. 거기는 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주식에 갈 수가 있어요. 사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히려 좀 수급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물론 저는 모든 투자 스타일을 존경하는데 과연 그만큼 인내심을 갖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전 진짜 쉽지 않거든요. 남들 주식이 잘 갈 때 제 주식이 안 갈 때 그 현상은 맞아요. 진짜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요게 근데 한 3, 4년 전, 4, 5년 전까지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갈 거야. 엄청 싸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한 게 좀 먹혔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한 2021년, 22년 현재 상황까지 와서 보면은 원체 좀 성장주가 강했기도 하거니와 어떤 시대의 트렌드도 네, 변화도 기술적인 측면에 많이 변했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싼 주식들, 네. 영업이익이 거의 그 시가총액의 뭐 한 3분의 1 막 이렇게 달하는 회사들, 엄청나게 돈은 잘 버는 회사들은 그럼 손은 누가 키울 거냐?
이런 회사 주식은 어떻게 할 거냐. 약간 대의적인 측면에서 네. 이런 고민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뭐 그런 주식들은 기관들도 사실 더 먼저 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굳이 거기까지 우리가 네. 신경 쓰고 고민하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 약간 뭐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말씀드렸죠. 자기가 잘 알면은 뭐 네. 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잘 알면 그렇죠. 그 회사 뭐 턴어라운드 하고 뭐 더 증이익이 되고 하는 걸 안다면. 저는 웬만하면은 초보자분들께서 사이클 주식을 하는 거는 진짜. 네. 그죠. 그거는 이제 사이클 주식을 잘 알게 되는 네. 정말 고수분들이 또 있죠. 혹시 뭐 전체 지수나 뭐 이런 거는 신경 아예 안 쓰세요? 저는 시장을 그렇게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맨날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억을 전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시장을 맞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제 스타일은 아니라 가지고 저는 그냥 기업에만 투자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그 15년, 16년 그때 막 투자 처음으로 이제 막 제대로 시작을 하실 때, 네. 스터디 시작하실 때 이야기해 주셨는데 2015년이 아마 테이퍼링 텐트럼 있었고 그쵸, 네, 10월에 16년부터 맞아요. 뭐 기준금리 인상 네. 이런 게 있었던 거라 사실 어떻게 보면 2021년, 22년 요 흐름하고 되게 이제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해요. 그리고 17년도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수익률이 별로였는데 제가 이제 사실 그 아까 백산으로 수익 본 거를 이제 학원을 차리게 되면서 더 그거를 좀 돈을 써버리는 바람에 예, 좀 더 안 좋긴 했는데 그때가 저도 되게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심지어 이제 또 학원에 또 좀 안 좋은 일이 터져가지고 막 이래저래 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했는데 또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화랑이었어요. 그때 삼성전자 100%로 그 시절이라서 근데 기억에 나는 게 이제 그 스터디 동생도 막 나가고 형 뭐 하냐고 지금 떼돈 벌고 있다고 사람들 빨리 나오라고 스터디에 제가 6개월 쉰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되게 좀 약간 뭐 괜찮았어요. 근데 시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의 자신감은 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하면은 어쨌든 좋은 주식은 무조건 나오니까 그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을 만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이 될 수도 있을 텐데 2022년 미국 뭐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고 뭐 계속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돈 버는 주식, 돈 버는 사람은 나온다. 그쵸.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시장이 안 좋아도 나옵니다. 네. 백산 때도 진짜 안 좋았어요. 그 16년도 때. 그래서 자랑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변 애들 힘들어하는데. 네. 뭐 엄청나게 그때 그러니까. 자랑할 거 있으시면 와이스트리트 나와서 자랑해 주세요. 네. 자랑할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예. 네. 그 또 많은 분들한테 어떤 지식적인 측면,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좀 계속 도움을 좀 많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죠. 네, 힘든 시장을 어쨌든 다 같이 좀 잘 해나가고 공부 열심히 하면 충분히 저는 어쨌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시장이 안 좋다고 아예 이 시장 자체를 투자판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공부하고 꾸준히 이걸 주식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할 거면은 뭐. 일단 자산을 어쨌든 증식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주식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헌터헌터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